청취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시선집중 진행자 심인보입니다. 돼지는 가장 모순적이고 논쟁적인 동물입니다. 돼지꿈이란 말이 있듯이 풍요와 행운의 상징이기도 하지만 탐욕스럽고 더럽고 게으른 걸 지적할 때도 돼지를 들먹이곤 하죠. 그러나 돼지에 대한 편견은 오해와 무지에서 비롯된 게 많다고 합니다. 황금 돼지의 해 설날 아침이니까 덕담을 좀 하자면요. 역사적으로 돼지는 신통력을 가진 동물로 나옵니다. 고구려인들은 하늘에 제사를 올릴 때 돼지를 바쳤다고 하고요. 요즘도 고사를 지낼 때 돼지 머리를 쓰곤 하죠. 돼지의 IQ가 얼마인지 아시나요? 75에서 85로 개보다도 지능이 높습니다. 일정하게 배가 부르면 더 이상 먹지 않고요. 공간이 충분하면 잠자리와 배변 장소도 가린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돼지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즐겨 먹는 육류, 고기이기도 하죠. 어떻게 다들 돼지 꿈은 꾸셨나요? 시민보의 시선집중에서 설 특집 방송을 준비했습니다. 돼지, 특히 음식으로서의 돼지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황금 돼지의 해, 돼지를 알아보면 돼지, 이런 제목입니다. 광고 듣고 시작하면 되지요? 사장님, 저희 주문할게요. 주문이요, 사장님. 어떤 거 드릴까요? 목살 2개, 삼겹 3개요. 목살 2개, 삼겹 3개요? 네, 알겠습니다. 원래 이 삼겹살은 기름 맛이. 오빠 고기 굽는 거예요? 제가 할게요. 자, 들어갑니다. 와, 너무 맛있다. 자, 보세요. 이제 드시면 오, 괜찮네. 와, 이거 스테이크 아니니 이거? 아, 스테이크예요. 아, 스테이크. 아, 스테이크라고 생각하면 스테이크고. 이거. 와, 너무 맛있겠다 이거. 네. 난 소보다 돼지가 짱인 것 같아. 아, 진짜로? 나는 칼집만 돼지. 네, 아침부터 지글지글 고기 굽는 소리 들으시니까 어떠신가요? 지금 뭐 다들 식사 중이신지 아니면 식사 준비 중이신지, 아직 식사 못하신 분들한테는 저희가 약간 테러를 한 게 아닌가 이런 걱정도 좀 드는데요. 자, 명절을 맞아서 오늘은 1시간 동안 맛있는 얘기를 푸짐하게 풀어볼까 합니다. 시민보의 시선집중 설 특집, 황금 돼지의 해, 돼지를 알아보면 돼지. 아, 이거 좀 재밌지 않습니까? 자, 지금부터 저희가 돼지고기가 우리 식탁에 오르기까지의 다양한 역사와 흥미로운 이야기를 만나보겠습니다. 지금 제 옆에는 음식 전문가 두 분이 나와 계신데요. 황교익 맛 칼럼니스트, 그리고 고영 음식 문헌 연구가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두 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청취자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황교익 선생님께서는 저희 네. 시선 집중에는 오랜만에 네. 나오셨죠? 예, 그러네요. 예. 예, 요즘- 가끔씩 예. 불렀는데 요즘 안 부르시더라고요. 아, 그랬습니까? 예. 저희 워낙 바쁘신 줄 알고. 아니요, 안 바쁩니다. 요즘 일 없습니다. 아니, 요새 보니까 저기 유튜브에서 네. 채널도 하나 개설하셔가지고 열심히 활동하고 계시던데요. 아, 맞아요. 예. 제가 좀 소개할 때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요즘 네. 제 소개가 좀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마칼럼니스트 황교익입니다가 네, 아니고요. 네. 황교익 TV 황교익입니다. 아, 황교익 TV의 오너 황교익 선생님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저희 고영 선생님은 음식 문헌 연구가, 예. 직함이 이러세요. 근데 음식 연구가도 아니고 음식 문헌 연구가다. 굉장히 생소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거든요. 뭐 예를 들어 오늘의 주제가 돼지다 이러면 막 옛날 문헌을 돼지가 나온 거는 다 이렇게 딱 훑어보시는 그런 건가요? 찾을 수 있는 돼지에 관련된 문헌이 있다 그러면 네. 찾아보려고 노력을 하죠. 야, 그런데 뭐 한 문헌이라는 게 7,000년 세월 두고 쌓여온 건데 예. 제가 어떻게 다 찾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요. 이게 뭐 다만 내가 찾을 수 예. 있는 한에선 찾아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조선왕조실록 같은 경우는 데이터베이스로 돼 있어서 검색이 되지만 그 이전의 문헌은 검색도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래도 많이 노력을 해서 예. 검색되도록 만들어 놓은 것도 있고 아, 상당 부분 돼 아니라도 있습니까? 아니라도 예. 이전에는 이제 책으로 다 정리를 해놓은 것들이 많으니까 예. 앞서서 해놓은 노력에 기대해 가지고 네. 따라가고 있습니다. 아, 굉장히 천리마가 예. 있으면 천리마 꼬리에 붙어가는 파리가 있는데 아, 제가 그렇게 문헌 쫓아가는 사람이에요.
굉장히 겸손하신 캐릭터네요. 이게 그 음식 문헌 연구 예. 이러니까 아까 뭐 네. 아카이브도 요즘 잘 돼 있고 하니까 예. 검색만 하면 잘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해요. 네. 근데 저도 뭐 옛날 문헌을 추적을 많이 하거든요. 네. 근데 쓰여 있는 게 우리는 이제 이게 돼지 이렇게 우리는 읽지만은 네. 그 옛문헌에는 그냥 아. 돼지 이렇게 존재하지를 않거든요. 한자로 네. 그것도 예. 또 다양하게 존재를 해요. 돼지를 뜻한 한자도 여러 개니까. 그렇죠. 그래서 막 진짜 머리 빠져요. 아, 그래서 그렇구나. 그 고영 선생 저 머리 예. 한번 보세요. 아예 없지 않습니까? 아, 청취자분들은 지금 보실 수 없지만 제가 대신 전해드리면 싹 미셨어요. 되게 굉장히 예쁘십니다. 머리가. 감사합니다. 돈 스파이크랑 비슷하다고 지금 저희 밖에서 작가분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 얘기 아니고요. 네. 자, 이렇게 두 분을 모시고 저희가 오늘 돼지고기 얘기를 해보게 되는 거잖아요. 굉장히 기대가 큽니다. 네. 본격적으로 돼지에 대한 얘기를 시작하기 전에 한국 사람들이 돼지를 얼마나 좋아하나, 얼마나 많이 먹나 제가 궁금해서 좀 찾아봤거든요. 이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2016년에 돼지고기 생산액이 쌀 생산액을 추월했다. 그리고 현재 1인당 육류 소비량을 보면 다른 고기보다 돼지고기가 압도적으로 많다. 이런 기사가 있어요. 왜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렇게 돼지고기를 좋아할까? 답이 있습니까 이게? 육류 소비량이 돼지가 예. 이르네요. 난 닭이 이를 줄 알았는데. 돼지고기가 1인당 육류 소비량이 24.4kg. 24.4kg. 닭은 닭이 15.4kg. 15.4kg. 예, 쇠고기가 11.6kg. 우리가 치킨 공화국이라고 흔히 이야기했는데 아니네요. 예. 그 삼겹살 공화국이라고 다시 바꿔 불러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예. 이게 돼지고기를 많이 먹는 것이 예. 많이 주어지니까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예. 이제 뭐 치킨을 우리가 많이 먹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이제 네. 치킨 배달하는 집들이 그렇죠. 많으니까 예, 예, 예. 그렇게 보일 수 있지만은 네. 보통 그 성인의 남녀들이 저녁에 술 한 잔 네. 이렇게 먹고 할 때 그렇죠. 보통 먹는 게 이 제일 만만한 게 돼지고기죠. 돼지고기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아마 예. 돼지고기를 이렇게 많이 먹는 거 아닌가. 예. 그 집에서 먹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아마 음. 바깥에서 먹는 음식으로 음. 돼지고기를 가장 많이 먹지 않을까. 네. 집에서 먹는 거로 치자 그러면 아마 뭐 닭이나 쇠고기가 더 많을 수도 있지 그럴까요? 않을까 예. 이렇게 싶네요. 예. 저희 집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돼지고기를 상당히 많이 먹습니다. 애들이 좋아해가지고 항상 항정살 같은 거 사다 구워주면 잘 먹습니다. 애들이. 그래요. 예, 어린 애들인데. 일찌감치 고기에 이렇게 입맛을 잘한 건지 모르겠네요. 저 힘들어져요. 아 그래요? 네. 자,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돼지고기를 많이 먹는데 이게 네. 궁금하거든요. 언제부터 우리가 돼지고기를 이렇게 많이 먹었지? 고영 선생님, 이게 예. 뭐 문헌상으로 뭔가 나오는 게 좀 있습니까? 예, 문헌이 존재하죠. 예. 우리 유명한 예. 삼국지 위지 동의전 같은 아, 책들. 위지 동의전 들어봤습니다. 예, 역사 시간에 많이 예, 배운 예, 예, 예. 책이죠. 예. 중국 사람 기록이긴 하지만 네. 거기 이미 제주도 사람들이 네. 말하고 돼지를 잘 기른다. 아. 섬에서 키워다가 육지에 예. 나와서 거래한다라고 하는 기록이 남아 있을 정도예요. 아, 그럼 그게 언제적 기록이에요? 그게 거의 한 3세기 정도 기록이니까. 3세기. 예. 와, 굉장히 오래. 제주 돼지 사랑은 이제 3세기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온다 아.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제주도 분들이 돼지를 많이 키우는 게 거의 1000 몇백 년 된 일이겠네요.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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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써 그렇게 됐죠. 아, 근데 왜 그리고 하필 제주도에서는 돼지를 많이 키웠을까요? 왜라고 하는 것보다 예. 그래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발짐승 단백질 얻을 것 중에 예. 제일 아. 제주 환경에서 무난한 게 돼지였다. 아, 그렇게 생각됩니다. 예. 그렇군요. 그 제주는 네. 보통 그 평원이 이게 초지가 잘 조성돼 있죠. 네. 그리고 겨울에도 이렇게 풀이 죽지를 않아요. 예. 그래서 보통 말을 이제 예전부터 많이 키운 것으로 몽골도 거기서 예. 이제 말 목장을 운영을 했고요. 조선시대 내내에도 네. 말을 키웠죠. 예. 소를 거의 키우지 않았어요. 네. 이유가 제주에는 논이 없어요. 그 아. 화산토이기 때문에 그러네요. 생각해 그냥 보니까. 물이 예. 빠져버리거든요. 예, 예. 그래서 논 아주 조금 있어요. 예. 그것도 이제 거의 문화재로 지정을 할 정도로 네, 네, 네. 아주 조금 있는데 예. 그러니까 소가 필요 없어요. 보리나 뭐 예. 밀 같은 이런 것을 곡물을 재배를 하게 되면 네. 그걸 이제 겨울이 지금 딱이네요. 이제 조금 네. 있으면 봄 가까이 오면 보리밥 밟기 하고 이러잖아요. 예. 이 밟는 것도 그 말이 더 유용해요. 소보다는. 아. 그러니까
소는 못 키우고 말은 계속해서 예. 축력으로 유용을 해야 되고 고기는 먹어야 되겠고 그래서 뭐 돼지를 많이 키우고 돼지를 먹었다 이렇게 보면 해석하는 가장 이제 예, 제주에 예. 어울리는 가축이 돼지였다 이 정도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죠. 이건 문화 인류학적인 설명이네요. 근데 거의 예. 그래도 사실 그 제주 전체로 보자 그러면 예. 돼지를 그렇게 많이 키우지는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똥돼지, 예. 똥돼지라는 게 똥을 먹기 위해서 키우는 돼지라는 예. 거거든요. 그 돼지는 사람하고 이렇게 먹이 경합이 일어나요. 이게 사람이 먹는 것을 돼지가 먹죠. 그 소는 예. 소나 말은 예. 그냥 풀 먹어요. 그렇죠. 사람하고 먹이 경합이 안 일어납니다. 네, 근데 돼지를 키우려고 그러면 우리가 먹는 것도 부족한데 돼지를 키워? 네. 힘들죠. 그래서 예. 똥이라도 먹여서 키웠던 거죠. 그래서 제주도가 네. 돼지를 키우기 적합한 환경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예. 제주도 사람들이 고기를 먹기 위해서 예. 어쩔 수 없이 선택한 것이 어. 돼지 똥이라도 먹여서 예. 키워서 고기를 예. 먹었다. 아하.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습니다. 두 분 말씀은 어쨌든 제주도 분들이 네 발 달린 짐승의 단백질을 먹긴 먹어야겠는데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돼지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죠. 이런 말씀이시죠? 예. 그 그렇죠. 돼지를 선택했는데 예. 한 농가에서 어마어마하게 기른 건 아니고요. 예. 두어 마리. 아, 농가당 예, 두어 마리. 농가당 5마리 넘어가도 예. 사료 공급이 안 되죠. 굉장히 힘듭니다. 말씀하신 그러니까. 대로 인간과의 먹이 경합이 예. 일어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간은 어떻게 하든지 고기를 먹고 싶은 이 예. 욕구를 채워야 되는 거고 예. 그 상황, 이게 네. 자연 환경이나 네. 뭐 기타에 맞춰서 네. 그 짐승을 갖다 선택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좋습니다. 됩니다. 지금 저희가 그 제주도의 돼지고기 얘기로 너무 깊이 들어왔는데 사실은 저희가 이제 돼지고기의 기원, 문헌상의 기원을 얘기했던 것이고요. 위지 동이전이라면 이게 삼국시대쯤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그 뒤에는 어떻게 나타나는 겁니까? 뭐 고려시대라든지. 삼국시대 보면 이제 희생으로 예. 제물로 이제 돼지 쓴 기록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많이 제물로. 남아있고, 예. 예, 예. 그러니까 이제 고려 전기로 오면은 예. 불교 문화의 영향 때문인지 그렇죠. 도축 기술이 시원치 않았다는 이야기를 송나라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송나라 사람들이 고려를 보니까 예, 고려 도축 기술이 전기에 별로더라. 예를 들면 피 잘 뽑고 예. 내장 잘 정리하면은 누린내 덜 나고 예. 음식을 잘 할 수 있는데 예. 이게 선지도 받지 않고 바로 잡는 아. 그런 모습들을 기록한 게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래요? 되겠습니까? 네, 나중에 네. 누린내 나서 못 먹는다라는 이야기를 고려 전기에 송나라 사람들이 남기고 있죠. 그러니까 고려는 고기 후진국이었군요, 한마디로. 전기에는 좀 그런 면들이 네. 있어요. 그런데 이제 예. 반대로 예. 그 다시 떡이라든가 유밀과 같은 거는 어마어마하게 발달을 했고요. 발달을 하는 거고 어. 그러면서도 이제 서민 대중들이 또 그럼 다른 고기류들은 잘 풍족하게 먹었느냐 그렇지는 네. 또 못했어요. 그래요. 그런 가운데서도 예. 고기라고 하는 게 귀족들한테 하나고 서민 대중들은 역시 해산물 위주로 아. 단백질을 구했다라는 게 그 당시 개경을 다녀갔던 예. 송나라 사람 서긍이라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네. 기록입니다. 야, 재밌네요. 그래서 고려 후기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서. 고려 후기인데 모습이 완전히 바뀌죠. 아, 그래요? 예, 어떻게 몽골 바뀝니까? 문화 들어오지 않습니까? 예. 아, 몽골. 예, 몽골 문화 들어오죠. 몽골하고 교류도 이제 깊어졌고 예. 그러느라고 이제 고기 잡는 기술도 좋아졌고 아하. 예, 고기 음식도 발달했을 걸로 추정이 되고요. 야, 재밌군요. 그러니까 그럼 고려 후기에는 좀 그 고기 생산 기술도 좀 좋아지고 더 훨씬 좋아졌던 걸로 예. 분명히 추정할 수 있는 게 예. 게다가 이제 여진 계통 사람들도 예. 고려에 많이 귀화하죠. 이 사람들이 실제로 도축에 종사도 하고 예. 앞선 예. 유목민들의 기술, 예. 또 고기 음식 같은 것들을 자연스럽게 전달했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때 당시 네, 황교익 선생님. 보자 그러면 돼지를 키운 것도 뭐 그렇게 네. 흔한 일은 아니었을 거예요. 예, 그 당시에 고려 시대요. 예. 예. 그래서 우리 산에서 자라는 이 멧돼지, 네. 요거 집에서 키우는 돼지와 같은 조상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조상이 같아요. 그래서 멧돼지를 우리가 예. 가축화한 게 지금 돼지입니다. 네. 그 돼지를 키우는 것은 네. 힘들지만은 예. 그 멧돼지를 잡는 것은 오히려 그 시절에는 어. 그 쉬운 일일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어요. 네. 지금 이렇게 문명이 발달한 이 대한민국에서 네. 멧돼지가 막 돌아다닐 네. 이 정도이면 예. 예전에 그 문명이 발달하지 않았을 때의 것을 머릿속에 이렇게 상상을 예. 해보면 훨씬 흔했겠죠. 그렇죠. 온천지 예. 멧돼지 예. 아니었겠어요. 예. 그 멧돼지를 잡는 게 예. 훨씬 더 효율적이죠.
기르는 것보다. 그렇죠. 겨울철에 야 멧돼지 한번 몰러 갈까 이러면서 쭉 네. 산에 가가지고 몇 마리 이렇게 네. 잡아와서 이렇게 예. 먹고 이랬던 것이 더 흔한 일일 수 있겠다. 네.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고려 후기까지 저희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삼국시대에는 제주도에서 주로 키웠던 것 같고 고려 전기에는 우리가 고기 후진국이었는데 고려 후기에는 이제 원나라의 영향으로 다시 고기 선진국이 됐어요. 조선시대의 돼지고기는 어떻습니까? 조선시대 마찬가지지만 이제 예. 아주 급격하게 축산업이 발달할 수는 없죠. 예. 사료 공급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쉬운 맞아요. 문제가 아니니까. 네. 그런데 다만 예. 조선시대에 들어오면 확실히 보이는 거는 네. 어마어마하게 고기 수요는 늘어난 게 틀림없습니다. 아, 수요가 예, 늘어났다. 고기 수요가 어마어마하죠. 예. 그 고기 수요의 대부분은 소고기로 감당을 하는 게 틀림없습니다. 어. 그래서 정약용이나 박제가가 항상 한탄했던 게 공급되는 거에 대부분이 소고기여서 소고기 생산, 소 도축이 밀도살 포함해서 성행하고 네. 있다. 어. 그걸 탄식을 하고 그거 말고 양이라든가 돼지 공급을 갖다가 좀 더 늘려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걱정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아, 왜냐면은 소는 농민들이 농사할 때 써야 되는 짐승인데 맞아요. 예. 맞아요. 이거를 자꾸 잡아먹어 버리니까 사회 생산력에 심각한 지장이 있다. 이런 예. 걱정. 그러니까 조선 사람들이 자꾸 예. 너무 그 소고기에 대한 경험만 있다 보니까 예. 돼지고기 맛있는 줄 또는 기타 다른 고기 맛있는 줄도 참 모르게 되고 아, 또 한다는 그랬구나. 예. 걱정이 있었죠. 그 네. 조선 양반들이 황교익 좀 네. 한가한 소리 한 거라고 봐야 되는 거죠. 조선 왜요? 민중들은 네. 그 끼니도 못 때워서 네. 그 굶어 죽는 사람이 음. 그렇게 많았던 사회인데 야 그 뭐 소 말고 돼지도 먹고 양도 먹고 그러자라고 생각하는 게 참 약간 그 한가한 마리 양반들. 앙뚜아네트 같은 그런 네, 얘기군요. 그 네. 조선 전체로 보자 그러면 예. 우리가 소를 많이 먹었기는 해요. 그러니까 네. 기록에 보면 네. 그런데 돼지를 많이 먹었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 돼지를 키우는 게 힘듭니다. 일단. 그래요? 네. 네. 지금은 이제 대규모 양돈을 하니까 뭐 돼지 키우는 게 뭐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은 예. 농가에서 그 한두 마리 이렇게 키우는 것도 버거울 정도였거든요. 그 사람이 먹는 것도 부족한데 거기서 예. 먹고 난 나머지 것 구정물이라 그러죠. 구정물을 가지고 이렇게 먹이는 게 그렇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결국 그러니까 사료 문제 때문에. 그렇죠. 돼지 먹는 양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예. 그래서 많이 키웠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조선 시대만 해도 돼지를 많이 안 먹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예. 소비는 있어요. 자연스러운 예. 소비는 있는데 이제 네. 소고기에 비해서는 아주 활발하게 이렇게 이용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네. 또 이제 사람 취향이라는 게 자꾸 먹어본 걸 또 좋아하게 돼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또 돼지고기에 대한 선호도 별로 없었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 그렇죠. 그럼에도 이제 자연스럽게 먹다 보는데 예. 조선 후기로 들어오면은 그 이제 서울 네. 중심으로 해서 나오는 조리서들을 보면은 아, 조선 후기요. 예, 조선 후기로 들어오면 확실히 돼지고기 네. 요리에 소개하는 빈도는 늘어나는 것 조금. 틀림없거든요. 일상식으로는 잘 예. 먹지를 못했고요. 네. 그 뭐 잔치 그러니까 예. 뭐 결혼식이라든지 네. 회갑이라든지 많은 이런 잔치 있을 때 보통 소, 돼지 이렇게 잡죠. 예. 그래서 소는 소를 잡는다는 것은 진짜 양반가에서나 할 수 있는 이제 큰 그 일이고요. 예. 보통 이제 민중들의 삶에서는 네. 이 돼지를 보통 잡죠. 그 소, 돼지의 경우에는 예. 그 가정 내에서 이게 주인이 있습니다. 가정 내에서도요. 예. 그 소는 네. 보통 그 집에 그 남자 아이의 것이다라는 인식이 있어요. 그래서 소 팔아 가지고 네. 애들 그 아이의 그 학비 이렇게 대고 뭐 이러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뭐 우골탑 뭐 이런 말이 있고. 아, 그리고 그러잖아요. 키울 때도 주로 남자애들이 이제 풀을 먹이러 맞습니다. 다니니까. 그러니까 예. 누가 그 짐승의 먹이를 가져다 주는가 예. 그게 이제 주인입니다. 아. 그 사람이. 그래서 소는 보통 그 집에 남자 아이가 네. 꿀배 와서 먹이고 예. 산에 가서 풀을 예. 주고 하니까 그 보통 그 남자 예. 아이의 것이고 예. 돼지는 여자 겁니다.
아, 그래요. 보통 이제 집에서 이제 예. 설거지하고 난 나머지 구정물을 네. 갖다 주는 사람이 그 주부잖아요. 그래서 돼지의 소유권은 그 집안의 여자한테 있습니다. 그래서 재밌네요. 흥미로운 부분이네요. 그래서 그 돼지를 팔고 먹고 하는 일도 이제 여자가 결정을 하는 거죠. 네. 근데 보통은 일상식으로는 돼지를 먹는 일은 굉장히 힘들었고요. 그 돼지 네. 한 마리 잡으면 그래도 양이 꽤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금방 또 상하기도 하고 하니까 이제 잔칫날 큰 잔치 때. 그 집에 그 여자가 예. 그 돼지를 내놓겠죠. 네. 이 내 돼지를 내놓는다 네. 이러면서 내놓고 같이 먹고 하는 그런 일들은 많이 있었습니다. 자, 그럼 정리해 보면 조선시대 후기로 오면서 여러 가지 레시피, 요즘 말로는 레시피 같은 책 문헌들에 돼지고기들은 등장을 하는데 이게 소고기만큼 흔했던 건 아니고 뭐 이 정도 상황으로 조선시대 후기까지 정리할 수 있겠습니까? 예, 뭐 대체로 이거 이렇게 정리하면 안 되는데. 아, 왜요? 예. 자연스러운 네. 아주 자연스러운 발전 과정이 있는데 예. 그게 명확하게 통계와 함께 잡히질 않으니까 맞습니다. 예, 어떤 네. 흐름이 있다 정도로 알겠습니다. 생각하면 되지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은 정리가 알겠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 예. 조선 기자들은 정리하는 걸 좋아해가지고. 그러니까 그 예. 이제 고영 선생이 예. 하고 있는 그 고문원에 대한 네. 추적 작업이 참 힘든 이유가 예. 그 조선 시대의 문헌이라 하더라도 예. 그 민중의 삶을 이해할 수 있는 문헌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은 그 양반의 나라였잖아요. 그러니까 기록 자체도 다 양반들에 의해서 만들어졌기 아주 때문에 극소수의 그 양반들 문자, 자기 집안에 예. 서울 중심 아니면 지역이라 그래도 가명이 있는 곳 중심의 기록이니까 그렇죠. 서민 대중의 일상식 생활을 아주 잘 보여주는 기록을 광범위하게 남기진 못했다. 이렇게 그렇군요. 볼 수 그래서 있습니다. 그 문헌에 몇몇에 이렇게 예. 나타난 예. 것을 가지고 네. 그 조선의 민중의 삶에 있었던 일이다라고 확대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위험을 알겠습니다. 있거든요. 그래서 고영 선생이 네. 이렇게 지금 제가 머리카락이 정리 한마디 잘못했다가 두 분한테 엄청 혼나고 있는 중이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뭐 그래도 청취자분들이 제가 정리한 걸 기억하실 거예요 아마. 자, 조선시대까지는 그렇고요. 자, 지금처럼 우리가 돼지고기를 많이 먹는 이 돼지고기 소비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건 그러면 이거는 아무래도 근현대일 테니까 맞습니다. 좀 기록도 많이 있고 이렇겠네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돼지고기를 많이 먹게 되는 게 예. 그 산업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970년대부터 70년대? 본격적으로 예. 먹기 시작한다라고 보면 됩니다. 일제강점기에도 돼지는 그렇게 많이 키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래요? 일제강점기는 뭐 예. 소고기의 시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소를 아주 집중적으로 많이 키우게 했고요. 그 소를 일제강점기는 소의 시대군요. 그렇죠. 소고기의 시대. 예. 돼지를 키우려 그러면 네. 앞에서도 계속 제가 이야기했던 게 네. 돼지가 먹는 것이 사람이 먹는 것이다. 먹이 경합이 일어난다라고 예,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 사료를 확보를 해야 돼요. 사료. 네. 예. 사료 우리나라에서 나는 곡물 가지고는 돼지를 키울 수가 없어요. 예. 사람 먹기도 부족합니다. 예. 그래서 외국에서 가져오는 거죠. 한국 전쟁 이후에 네. 미국의 우리 경제가 예. 이렇게 거의 복속이 되죠. 예. 그러면서 미국에서 값싼 곡물을 가져오기 시작하는 게 1960년대입니다. 1960년에 그 한국 사료 협회라는 게 예. 만들어지고요. 본격적으로 이제 네. 미국에서 값싼 곡물, 그러니까 옥수수, 콩, 뭐 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게 또 그렇게 연결이 되는구나. 맞습니다. 예. 그래서 사료 산업이 예. 기반을 잡으면서 예. 대규모 양돈 산업이 시작이 되죠. 예. 근데 그 대규모 양돈 산업이 네. 만들어지는 게 1960, 70년대, 그러니까 60년대 상황을 머릿속에 그려보면 예. 아직까지도 우리는 전후의 가난을 벗어나지 못한 그렇죠. 상황이거든요. 네, 네. 돼지고기를 넉넉하게 먹을 수 있을 정도 형편이 못 돼요. 음. 근데 왜 그때 당시에 정부가 네. 그 사료 네. 산업을 일으키고 대규모 양돈을 시작을 하느냐 하면 예. 수출을 위한 겁니다. 아, 그런 거예요. 그 어디다 수출을 하는데요? 돼지고기를? 일본 일본에. 박정희 정부는 예. 수출만이 살 길이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 땅에서 나는 조금이라도 비싸게 보이는 외국에 네. 팔아서 돈이 될 만한 예. 것이라 그러면 다 내다 팔았습니다. 네. 우리 먹을거리 중에 예. 외국에 나가서 돈이 될 만한 것이 있다 그러면 다 내다 팔았어요. 달러 확보가 최우선이니까. 그렇죠. 뭐 예. 그때 우리 경제 사정이 그래 예. 좀 예. 급박한 게 있었죠. 네. 돼지도 사실 그 안에 아. 들어가 있습니다. 예. 값싼 곡물을 네. 가져와서 돼지를 많이 키우고 네. 그 키운 돼지를 일본에다가 네. 수출을 하기 시작하는 게 1960년대고요. 예. 그것이 본격화되는 게 이제 1970년대이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수출을 해야 되는 이 귀한 돼지고기를 우리 일반 가정의 식탁에서 쉽게 볼 수 있게 된 건 그럼 언제부터입니까? 근데 이게 수출을 하는 예. 게 처음에는 이제 그 돼지를 도살을 해서 이제 지육 예. 단계 덩어리 고기로 그냥 통째로 네. 이렇게 넘겼는데 특히 일본 같은 경우에서는 돼지고기를 먹는 것이 네. 그 안심 등심 위주로 먹거든요. 그 네. 돼지고기 보통 이게 일본 사람도 돈가스로 많이 먹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그리고 뭐 나베나 이런 음식으로 많이 네. 먹죠. 네. 그래서 그 예. 안심 등심을 일본으로 예. 수출하게 되니까 예. 그 나머지가 우리한테 주어지는 거죠. 아하. 나머지는 삼겹살, 족발, 머리, 예. 내장, 그러니까 순대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1970년대에 우리가 돼지고기를 예. 본격적으로 먹기 시작하는 게 대체로 그 안심 등심 삼겹살부터다. 같은 이런 것은 없고요. 예. 그러니까 한국 돼지고기 요리 중에 안심 등심으로 하는 것은 거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아하. 없고요. 삼겹살, 예. 족발, 돼지머리로 하는 음식, 아니 굉장히 순대 뭐 예. 이런 음식만 우리한테 좀 주어지게 된 거죠. 슬프기도 하고 화나기도 한 얘기인데 저희가 지금 돼지고기 얘기 쭉 달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설 특집으로 청취자분들과 함께하고 있는 시민보의 시선집중이고요. 황금 돼지의 해, 돼지를 알아보면 돼지. 우리 식탁 위의 돼지 요리 역사. 그리고 재밌는 뒷이야기. 지금 황교익 맛 칼럼니스트 혹은 황교익 TV 오너 그리고 고영 음식 문화 연구가 두 분과 지금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고 선생님 저희가 삼겹살 얘기 지금 쭉 황 선생님이 해주셨는데요. 맞는 얘기입니까 이거? 예, 대체로 그런 궤적을 그렸다고 볼 수 이야, 있죠. 그렇구나. 그러니까 저희가 삼겹살이 맛있어서 좋아서 먹은 게 아니라 일본에 수출하고 남은 부위를 먹다 보니까 삼겹살을 사랑하게 됐다 이런 얘기예요. 저는 그렇게는 또 정리를 안 할 것 같아요. 역시 정리를 싫어하시는. 주어진 자원 안에서 최선을 다한 거죠. 네. 예, 주어진 이제 식료라고 하는 거는 자원 아닙니까? 예. 내가 얻을 수 있는 자원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예. 사랑을 만들어 갔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더 아름답게 표현해 주시네요. 네. 이제 고영 선생님은 이제 네. 아주 우아하게 이렇게 표현을 해주는 거고요. 이제 예.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예. 이렇게 날카롭게 음. 그냥 우리가 먹는 음식에 대한 것의 현실을 직시하게 해주는 게 더 나을 수 있겠다 해서 조금 강하게 이야기해요. 네. 보통 우리가 먹는 음식이 네. 내가 좋아해서 네. 내 자유 의지에 의해서 선택한 예. 것이다라고들 보통 생각을 해요. 예. 그런데 그 음식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회에서 그런 음식을 먹을 수밖에 없게끔 주어진 거거든요. 그 주어진 음식 중에 많이 주어지는 음식은 네. 그냥 좋아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익숙하니까 맞아요. 좋아하고요. 예, 맞아요. 예. 그 많이 주어지는 음식을 맛있다라고 예. 다들 생각을 해야 그 예. 사회 전체 구성원들이 예. 일종의 안정감을 가지죠. 예. 그래서 이런 것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예. 그런데 우리는 지금 삼겹살을 너무 좋아한다라는 생각에 갇혔어요. 그 돼지 한 마리에서는 여러 부위가 나와요. 이제 아까 제가 일본 수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돼지를 우리가 외국에 수출을 많이 해요. 그런데 수출길이 막히는 일들이 잦아요. 뭐 구제역이 발생하거나 이러면 돼지고기 수출을 거의 못합니다. 그냥 뚝 떨어져요. 지금 상황이 2000년에 구제역 발생 이후에 수출 거의 못하고 있을 정도로 수출이 확 떨어졌습니다. 그럼 이제 수출되던 부위에 공급 과잉 문제가 생기겠네요. 그렇죠. 예. 안심, 등심, 뒷다리 뭐 이런 것들 우리 한국인들이 별로 늘 익숙하게 먹어오지 않았던 이 부위가 창고에 쌓이기 시작하는 거죠. 지금도 그렇습니다. 쌓여 있고요. 삼겹살은 그 돼지 한 마리에서 나오는 게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그걸 좋아하니까 그것만 내 먹는데 국산 삼겹살이 부족해요.
예. 그러니까 수입을 외국에서 하죠. 수입해요. 그러니까 돼지고기를 전체를 다 네. 골고루 맛있게 이렇게 먹으면 되는데 예. 예. 특정 부위만 맛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예. 그것만 열심히 먹다 보니까 예. 돼지고기 가격 중에 삼겹살 가격만 높고요. 다른 가격은 떨어지니까 그 양돈 농가에서는 돼지 한 마리 가격으로 예. 팔잖아요. 예. 그래서 가격 충분히 받지 못하고요. 아하. 우리는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싼 삼겹살을 먹고 있고요. 그렇군요. 이런 조금 예. 비효율적인 네, 일이 네, 이렇게 네. 발생을 한 거죠. 왜곡된 그렇죠. 일그러진. 그러니까 우리가 삼겹살을 오랫동안 먹어왔고 좋아하게 된 것은 예. 맞아요. 네. 그런데 우리는 삼겹살을 맛있게 먹어내야 되는 의무감을 가지고 있는 한국인이라 이러지는 않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삼겹살에서 조금 예. 벗어날 때가 된 거죠. 그래서 지금 다른 부위도 맛있다고 떡갈비라는 먹어야 것을 좋아하시는 분도 많은데 이 떡갈비라는 게 삼겹살이라는 특정 부위를 대중들이 너무 좋아하니까 나머지 부위를 잘게 갈아서 이 떡갈비를 대중화시켰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뭐 그런 것도 있죠. 뭐 다른 부위 원래 떡갈비라는 게 예. 소고기로 만드는 것이었는데 예. 이게 이제 돼지고기로 넘어가서 돼지고기를 잘게 네. 잘라서 뭐 네. 기름 넉넉하게 이렇게 네. 넣고 부치면 그래도 괜찮은 맛있죠. 맛이 나는 예, 예. 거죠. 지금 고영 선생님께서는 뭔가 좀 하실 말씀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 반론을 제기한다시거나 뭔가 보충을 해주신다거나. 예. 떡갈비 같은 경우도 요거 소고기 중심으로 원래 요리를 했죠. 원래 네. 소고기 네. 요리였는데 사실은 기름기를 더하기 위해서 돼지고기가 섞여 들어간 점이 있고 예. 그다음에 전형적인 소고기 선호에서 나온 음식에 대해서 이제 돼지고기로 대체를 한다라고 하는 점도 이제 컸죠. 양돈 업계의 어떤 전략과 연결돼 있는 겁니까 이건? 양돈 업계의 전략과 연결되어 있는지의 판단은 예. 이건 아. 지금 논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 약간 이게- 좀 연구와 취재 영역이군요. 예, 그럼요. 예, 예. 그 유럽도 그러니까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이 돼지고기를 예. 다 먹죠. 네. 특히 이제 유럽 같은 경우에는 돼지고기의 식용은 굉장히 우리보다 앞서 있고 예. 오래됐어요. 역사도. 예. 근데 그 유럽에서 먹는 돼지고기는 네. 생고기를 구워서 먹는 게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예. 거의 다 가공을 해서 먹죠. 네. 그 돼지고기 생산량의 한 80% 정도가 네. 가공육입니다. 뭐 햄이나 소시지 음. 같은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음. 그것으로 해서 먹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게 가공육으로 소비를 하게 되면 예. 그 시장에서 일단 가격이 안정적이죠. 그렇겠죠. 그리고 섞어서 비율을 조절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여러 부위를 예. 다양하게 이렇게 예. 가공육으로 만들 수 있으니까 예, 전 부위를 예. 다 사용할 예, 예. 수 있고요. 예. 농가에서도 돼지 한 마리 가격을 연평균으로 안정적으로 이렇게 네. 팔 수가 있겠죠. 네. 근데 지금 한국에서는 돼지고기를 소비하는 게 거의 소고기, 생고기로만 소비를 해요. 가공 비율이 뭐 한 5% 정도 되나? 그거밖에 안 됩니까? 예. 그러니까 거의 햄과 소세지는 예. 건강에 나쁜 음식이다라는 인식을 네. 지금 가지고 있어요. 그거 사실 아닙니까 그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뭐 유럽 예. 사람들 다들 그거 단명했어야죠. 예. 햄 소세지도 얼마든지 괜찮은 건강한 음식이거든요. 네. 그리고 이 고기라는 것은 한 번에 많이 먹는 게 그렇게 이렇게 맛있게 음식을 먹는 방법이 아니라 꾸준하게 그 끼니 때마다 조금씩 고기를 먹는 게 예. 그게 더 건강하게 예. 고기를 맛있게 먹는 방법이거든요. 네. 그러면 그 가공육으로 먹게 되면 네. 끼니마다 조금씩 그 돼지고기를 먹을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 생고기로 지금 삼겹살처럼 이렇게 네. 구워서 먹는 방식으로 고기를 소비하게 되면 한 번에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우리 고기 먹는 날 이러면서 고기 한 번에 왕창 먹고 네. 또 고기 안 먹고 하는 이런 일들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 돼지고기를 조금 예. 더 합리적으로 먹는 방법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여기서 하나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네, 부분이 네.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삼겹살을 원래 우리 민족이 뭐 네. 즐겨 먹던 것도 아니다. 예, 최근에 예. 주어져서 많이 예. 먹게 된 것이다라는 네. 이야기를 하게 되면 예. 꼭 우리 민족이 옛부터 삼겹살을 참 좋아했었다라는 예. 근거를 갖다가 뭐 삼겹살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이렇게 문헌상의 예, 그 기록들. 와요. 네. 일제강점기. 그런 뭐 얘기들 이런, 진짜 많이 하죠. 근데 요거 있잖아요.
예, 제가 이야기하면 또 사람들이 또 안 믿어. 이거 고영 선생 입으로 좋습니다. 이야기를 해야 돼. 이거 삼겹살 이야기 아니 좀 지금 해줘. 뭐 네. 선배라고 해서 봐주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 말씀해 주세요, 고 선생님께서. 이게 뭐 삼겹살 얘기가 나오면은 저는 이제 그 동시대에 소고기하고 또 비교를 해보게 되거든요. 네, 삼겹살 얘기가 언제 나오는 건데요, 문헌상? 1930년대에 30년대. 예, 확인해 보면은 방신영이라는 음식 또 연구자, 네, 네. 음식 교육가가 네. 되셨어요. 이분이 쓴 1930년대 문헌에 보면은 예. 세겹살이라는 이름으로 어. 오늘날의 삼겹살이 등장하죠. 아, 그 기록이 이를테면 황교익 선생님의 이론에 대한 반대 증거로 제시가 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삼겹살이 맛있다 이렇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좀 거기 해주시면. 이제 나오는 예, 얘기는 예. 이런 식이에요. 이제 예.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떻게 썼느냐예요. 어떤 네. 맥락에서 어떻게 네. 썼냐는 건데 요리 용어를 해설하면서 예. 돈육은 비계하고 삼겹살, 그러니까 세겹살 요 딱 예. 두 개로만 나눠요. 부위가. 아. 그런데 같은 장에서 소고기, 예. 우육을 설명할 적에는 부위가 굉장히 다양해요. 우설, 등심, 안심, 예, 예. 사태, 아. 아롱사태, 두태, 업진, 양지머리, 양긴머리, 알겠습니다. 홀대기, 네네네. 분육 네네. 이렇게 소고기는 가는데 아. 분육은 그냥 딱 비계 아니면 세겹살 해놓고 예. 세겹살에 대해서 했던 얘기는 돈육 중에 제일 맛있는 고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아주 섬세하게 예. 소고기 대하듯 돈육을 대한 예. 역사가 그렇게 길지는 않았다 하는 것도 음. 느껴지는 거죠. 좋습니다. 저희가 이 삼국시대부터 시작해가지고 삼겹살 논쟁까지 와봤는데요. 오늘 시민보의 시선집중 설특집은 돼지가 어떻게 우리 식탁에 오르게 되었나, 돼지고기, 삼겹살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이쯤에서 저희 광고 듣고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평일 아침 7시 20분 시민보의 시선집중.